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오른 것 때문에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6월 말 7월 초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기타 대만에 비해서 변동이 큰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접근하는 투자 관점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관련주들의 AI 트렌드 자체가 꺾였냐 안 꺾였냐를 판단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우리는 시가총이 많이 몰려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율 이슈 때문에 눌려져 있는 걸 빼고 나면 상반기를 가져온 이 쏠림 이 흐름 자체는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매수를 논하시는 분들도 이미 조금 전에 본 대로 내가 보는 화면 기준으로 고점이라 판단이 되는 가격에서 10에서 15% 정도가 이상이 하락해 있으면 매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더 디테일을 말하면 하이닉스를 지금 260m에서 산다고 하면 이거 분봉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계속적으로 270만원에서 얻어맞아요. 그러면 가서 딱 돌파할 때 딱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돌파했다가 또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돌파할 때 100을 살 거면은 돌파할 때 50만 사요. 그리고 좀 기다려 보다가 안 밀리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그것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과 하이닉스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도 매수가 맞는 거고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하실 때는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그 다음에 삼성이 기준으로는 이런 거 돌파할 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보시면 어떨까? 20년 넘는 실전 투자 노하우를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6월 수출액이 사상 첫 1,0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미국, 중국, 독일 다음으로 세계 네 번째 규모의 수출 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실적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1,000억 달러면은 그 중에 뭐 절반 그 이상이 반도체겠죠. 예, 반도체일 건데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고 또 이제 절대치를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뭐 명함은 헷갈릴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지난번에 그 26년도 영업이익률이 80%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작년도 지난주 실적 발표할 때. 예.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실적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80%, 매출 총 이익률이 85% 나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추정치는 대략적으로 100조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FM 가이드에는 아마 실적 자체가 그렇게 안 적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니까. 지금 얼마 정도 적어놨습니까? 아직은 지금 이거 뭐예요? 삼성전자죠? 아직까지는 성의가 없네요. 78조 정도 적혀놨는데 이런 그렇지가 않고 대략 100조 원 정도가 넘는데 이제 기존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과급 이슈를 이번 2분기에 이제 충당금으로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이론적인 그때 잠정 합의한 그로 계산해 보면 20조 원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흐름이 있는데 이제 80조 원 정도가 이제 컨센서스인데 이것도 국내가 좀 그렇고요. 아마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100조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실제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이 남아있다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10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보일 때는 실제적으로 하이닉스든 오히려 또 동반 수혜를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발표되는 게 추정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추정만 하는 거예요. 이게 확정치면은 정확하게 딱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100조 정도 나와도 증권사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된 계산값이 있기 때문에 20조 원, 20조 원 전후가 그 성과급 충당급이라면 그거 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만약 90조 정도라고 만약에 80조 정도라고 발표가 되면 105조 나왔구나 그리 해석할 거거든요.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 같은데 그럼 세론입니까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네. 이거는 세론이 글쎄요. 통상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주가가 먼저 올라가게 되면은 보통 세론이 많이 나오긴 나와요. 그러니까 세론이란 건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 나오는 하나의 그 관습적인 언어인데 어떤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달리다가 호재성 뉴스가 나왔을 때 소산유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상 세론이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런 상태에서는 세론 나와봤자 헛방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보통 올라가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이 삼성의 실적 발표를 하면 과연 앞으로 그 실적 발표 전까지 어떤 주가 과정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혹시나 이 상태에서 실적 발표가 나와도 세론이 나와도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라는 것 자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100조라는 거는 사실 이걸 예전에 제가 57조 나올 때도 79조 나왔나요? 1분기? 그쵸? 79 정도 나왔죠. 그거 나올 때 정말 입에 거품 물었거든요. 물려도 사라고? 네. 그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없던 숫자잖아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제 생각에는 세론의 타점이 아니라
반도체 실적에 대한 의구심을 눌러주는 그 이벤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날의 변동성이 오히려 뭐 확 뜨면은 추격 매수는 그렇습니다만 주가가 만약에 실적 발표하고 좀 눌린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활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발표 전에 많이 올라가 있으면 세론이 좀 나오고 지금처럼 좀 계속 눌려 있다면 실적 발표할 때 좀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는데 분위기상 발표 전에 많이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렇게 눌려져 있을 때가 보유하고 매수할 기회라는 거죠. 네, 올랐으면 진짜 올랐으면은 내일 모레라도 저기 35만 이상 가 있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조금 더딘 분위기니까 네, 그리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오르면서 또 삼성전자 PER이 더 싸졌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주식은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가격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메리트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 방송 오기 전에 한번 시가총액을 봐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의 시가총액하고 삼성의 시가총액이 1% 차이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2,000조는 안 되지만 1,800조 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제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PER이 한 배 정도 높을 거예요. 근데 그 PER이라는 것도 우리가 자꾸 이제 언젠가부터 자꾸 PER 그러니까 매일 그걸 보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즘에 PER이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하이닉스의 ADR이 미국에 상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모청권사에서 장 끝나고 나면 3사 PER을 보여줍니다. 뭐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이 5점 몇 배, 하이닉스가 6점 몇 배, 마이크론 7점 몇 배 보여주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의 ADR이 미국에 상장했을 경우에 하이닉스의 프리미엄을 붙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한번 추전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있는 거고 주가 관점에서는 아까 말했지만은 삼성전자 이벤트는 실적이 있고요. 하이닉스 이벤트는 ADR이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 ADR 근데 여기에는 삼성의 실적에는 하이닉스의 실적까지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 전체적으로 이제 1분기를 봤을 때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았어요. 높은 상태에 있고 아직까지 삼성전자의 실적에는 HBM이 없어요. 있긴 있는데 삼성전자처럼 하이닉스처럼 50% 중후반이 아니란 말이죠. 20% 정도가 있는 거니까 오히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서 하이닉스의 실적까지 추정해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여기에 ADR까지 이슈가 붙어버리게 되면은 300만 원 찍고 지금 250이면은 대략 15% 정도가 하락을 한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대략 37만 원을 찍고 지금 32만 원 정도 이하면은 15%보다 조금 더 많이 제가 볼 때는 하락해 있는 거거든요. 비슷하긴 차이긴 한데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지금 조금 더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인 구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난 주가 움직임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지도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매체에서 그랬는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항상 내가 보는 화면 기준으로 지금 일봉 48개 쉽게 말해서 3개월짜리 보고 계시지만은 내가 보는 화면 기준으로 고점이라 판단이 되는 가격에서 10에서 15% 정도가 이상이 하락해 있으면 매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몇 번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뭐 이게 삼중 천정이냐 보시는 분도 많긴 많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오른 것 때문에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6월 말 7월 초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기타 대만에 비해서 변동이 큰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러면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접근하는 투자 관점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관련주들의 이 AI 트렌드 자체가 꺾였냐 안 꺾였냐를 판단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놓고 보게 되면 우리는 시가총액이 많이 몰려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율 이슈 때문에 눌려져 있는 걸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뭐 일본의 키옥시아나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 견조한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표면을 놓고 봤을 때 상반기를 가져온 이 쏠림 이 흐름 자체는 끝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거고 매수를 논하시는 분들도 이미 조금 전에 본 대로 대략적으로 300 찍고 지금 10% 15% 구간이라면 서서히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자 봅니다. 투자가분들이 그런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랐으면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아주 쉬워요. 내가 사자마자 바로 올랐으면 그러면 올라갈 때 사면 빨리 바로 올라요. 그렇죠? 아니 올라갈 때 사면 버짓고 1%라도 오르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매집한다 그럴 때는 내려가고 안 갈 때 좀 사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메인 베팅을 하는 거죠. 조금 더 디테일을 말하면 하이닉스를 지금 260m에서 산다고 하면 이거 분봉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계속적으로 270만 원에서 얻어맞아요.
예, 그러면 200옥자 주고 270에 가서 딱 돌파할 때 딱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돌파했다가 또 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돌파할 때 딱 만약에 돌파할 때 100을 살 거면은 돌파할 때 50만 사요. 그리고 좀 기다려 보다가 안 밀리고 그냥 올라가면 그냥 그것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일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 뭐냐면 내가 모든 타이밍에 모든 수량을 원하는 가격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아요. 예. 분할 매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처음에 100주를 산다고 해서 100주를 다 살 필요는 없어요. 50주, 30주, 20주를 살려고 그랬는데 어떤 때는 50주, 30주만 살 때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예, 그렇게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과 하이닉스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도 매수가 맞는 거고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하실 때는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대략적으로 270만 원, 그다음에 삼성이 기준으로는 33만 원 이런 거 돌파할 때 또 약간 추가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언제 팔면 좋을지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올라야 팔죠. 아니, 떨고 계셨으면 생각하시는 바 있지 않겠어요? 예, 그쵸. 그러면은 생각한 바가 왜,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묻는 게 있어요. 왜 들고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투자가분들이 주식을 들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텔레비전이나 유튜브 보니까 뭐 400만 원 간다더라. 하이닉스 500만 원 간다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왜 가는데요를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애널리스트분이 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래 간다더라. 그러면 같이 가요. 예. 같이 가요. 근데 그다음 뭔데? 혹시 거기에 흠결이 생기면은 이제 그때는 안 가는 거예요. 그 흠결은 뭐냐? 애널리스트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은 여러분들이고 우리란 말. 둘이는 투자가고 애널리스트는 분석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분석가는 기업의 가치와 평가를 분석하는 사람이고 투자가는 실제로 가치와 분석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시세를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시세라는 거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의 어떤 컨트롤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쉽게 말해서 아까 제가 10에서 10% 정도가 빠졌을 경우는 매수라고 했으면 추가적으로 20에서 25% 정도가 내려갔을 때 그때 매도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미리 내가 선을 정해놓고 300만 원 넘어가면 팔 거야. 이런 거는 제가 요 구간에서 트레이딩하는 단기 트레이딩의 가격대밖에 되진 않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가 삼성이 뭐 노무라에서 59만 원을 가도 60만 원을 거는 그건 알아서 하라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든지 시장에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변수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생기는 변수가 주가 기준으로 20% 이상을 훼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계속 들고 가고 그 외적인 변수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 20% 이상 줄여버리게 되면 일정 부분 물량을 조금 줄여놓고 다시 한번 때리 기다리는 거예요.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물량 조절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게 물량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파는 거는 단타, 두 번, 세 번, 네 번, 여섯 번 사타 팔타 하는 것 자체가 이걸 단타라고 해석을 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그게 물량 조절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똑같이 하면 돼요. 국민연금처럼. 그게 바로 리밸런싱이에요. 근데 리밸런싱은 거꾸로 말하면 요거 팔고 저거 사죠. 절대 안 될 게 개인 투자가 이거 방식이에요. 꼭 팔고 나면 다른 걸 금방 사요. 근데 리밸런싱, 연금이나 펀드는 그렇게 해야 돼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는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지금 딱 갑자기 들은 이야기인데 요거 팔고 나면 냅다 희한한 거 삽니다. 그것만 좀 참으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체가 제가 조금 잔소리처럼 말씀드리는데 말이 안 되는 장이잖아요. 한 놈은 100%가 올랐고 한 놈은 마이너스 1%가 빠진 장이에요. 쉽게 말해서 더러운 장이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도주를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진짜 좀 뚝심으로 갖고 가는 게 맞는 거고 사이드로 갖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차 잠깐 차트 띄워놨는데 몰라요. 저 언제 갈지 속였고 말아갖고 지금은 이제는. 예. 그런 상황이니까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상위 0.00001%세요. 조금 더 사고샤 하시는 분들이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것처럼 갖고 계신 분들도 수익이 훼손될까 봐 두려울 수 있는데 진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를 잘 견디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오늘 하이닉스는 조정을 받았는데 SK 스퀘어는 또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모르겠어요. 도저히 저도 궁금해요. 왜 얘는 올라가는 거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스퀘어는 혹시 뭐 ADR 때문인가? 이렇게 잠깐 이야기했다가 스퀘어가 또 갑자기 들어오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이닉스 입장에서 자사주
또 매입 소각이라든지 주주환원 증제 공시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딱 수급은 놓고 보게 되면은 그냥 투신이 사네요. 네, 투신이 운용사인데 오늘 그 첫날이라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어제까지 좀 리밸런싱이 좀 있었고 오늘 이제 또 볼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투신 쪽에서 스퀘어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이닉스보다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하이닉스는 나갔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는데 일정 부분 오늘 수급이 만들어낸 그 흐름도 좀 있는 거고 대신 스퀘어의 주가는 어찌 보게 되면은 약간은 그 하이닉스 ADR 상장과 관련된 스토리가 조금 더 큽니다. 이 주가 움직인 것도 이때 6월 중순에 올라간 게 100만 원에서 세상에 100만 원 찍고 따블라는데 열흘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그만큼 이제 물량 자체가 유통 물량이 작아서 그런 건데 아마 거의 제 추론 건데는 ADR 상장 이후에 추론해 볼 수 있는 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게 좀 SK 스퀘어 쪽으로 몰려 있는데 약간 예측은 안 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저도 계속 한 3일 동안 트래킹을 해봤는데 분명히 오전만 되면 죽었다가 막판에 땡기더라고요. 벌써 3일째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스퀘어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패시브 수급 자체가 비중을 조금 좁히는 쉽게 말해서 그 생각도 해봤는데 하이닉스의 비중을 오히려 줄이면서 스퀘어의 비중을 조금 노리는 일부 수급도 있지 않나 그렇게만 분석하지 그거를 구체적으로 스퀘어가 다시 얼마까지 가겠습니다. 그거는 약간 이거는 분석 자체가 어려운다. 그래서 결론 아닌 결론은 스퀘어는 투자하는 포인트 자체를 거의 ADR 상장의 스토리와 ADR의 가치가 올라갈 스퀘어의 가치 올라간다.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삼성 전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다시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삼성전기 어떻게 보시나요? 좀 빠지면 살라고 했는데 잘 안 빠져서 속상해요. 근데 또 추격은 못 하겠고 그게 저의 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그 6월달 무라타 MLCC 가격 그 기사가 잠깐 나온 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또 갑자기 좀 올린 것도 있더라고요. 네, MLCC 부분에서 그런 게 좀 있고 주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꼭 실적으로 평가하게 되면 이제 좀 그 머리가 아프고 거기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 기판을 지금 실적 관련해서 밸류를 분석하게 되면 절대 못 살 주식이고요. 왜냐하면은 삼성 하이닉스 접근하고는 아예 접근법이 다르니까. 삼성 하이닉스는 우리가 말하는 밸류를 치게 되면은 10배가 안 되는데 삼성전기는 지금의 밸류는 내후년까지 땡겨와도 뭐 여전히 지금 올해 기준으로 60배가 넘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모멘텀과 트리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어저께 또 무슨 수주 하나 했을 거예요. 예,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난번에 그 5월인가 6월인가 미국 AI 데이터 센터로 실리콘 카패시티 수주한 것도 없잖아 있죠. 그래서 약간은 기판의 이제 미래 패러다임이 삼성전기 주가를 잡고 있는데 주가 관점에서는 보유, 추격은 자제, 매수는 빠졌을 때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장비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반도체 장비주들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7월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복합적이에요.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보는 것처럼 저는 사실 PSK나 유진테크나 테스처럼 철저하게 전공정 위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이제 공정 중에서 전공정이 앞단에 있는 공정들. 오늘 주성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미국 같은 데는 또 후공정 기업들도 좀 오르더라고요. 공정 후위에 있는 거 테스트 기업들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때린단 말이 좀 그런데 주가를 반도체 공정 기업들 신고가 간 종목들 잘 눌러보면 이건 테스트고요. 거의 대부분이 전공정 기업들이 맞아요. 그래서 맞다는 말이 좀 그런데 약간은 조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면 메가 프로젝트하고 관련이 되느냐?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당장 뭐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작년 경영 계획은 발표할 수 있어요. 뭐 2040년까지 이렇게. 근데 공장을 증설하고 장비가 들어가는 거는 한참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야란다. 광주나 울산이나 뭐 어디에다 공장 짓나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전공정 장비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장비는 다 공장 짓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죠. 생산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큰일놈 같은 애들은 좀 들어갈 수 있어요. 한양 ENG 이런 애들인데 이것도 다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은 반도체 소부장들의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거고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약간 우리가 말할 때 모멘텀 측면에서 그런 게 들어갈 거니까 오늘 좋지 않을까 그런 것도 좀 기획적이고 세 번째가 바로 코스닥 때문이에요. 이 갑자기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나오는 게 9월
6월 달로는 미뤄졌습니다만은 코스닥 승강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승강제든 프리미엄이든 무조건 집어넣는 거는 반도체가 다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코스닥 시장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내에서 시장에서의 저는 리밸런싱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들어와 있는 그 자금들 중에서도 꼭 승강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코스닥 지수가 너무 죽었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리밸런싱을 나와서 배터리나 바이오를 팔고 실제적으로 반도체를 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테크는 저렇게 날아가는데 한국의 바이오테크는 그거는 1112가 미국의 바이오테크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면 미국의 바이오테크는 날아가지만 신고가지만 우리는 못 가는 걸 알 수 있어요. 1112 자체는 지 주가 자체도 $1,000가 넘지만 바이오테크의 비중 자체가 절대적으로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약진 자체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가장 확실하고 실적이 좋은 반도체 전공정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동진 세미케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들어다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이건 소재라서 그래요. 예,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리노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안 가냐고 묻는다면 이 기업들은 실적은 좋은데 어찌 보게 되면 전공정 기업이 갖고 있는 것처럼 저평가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저평가 높을까는 아닌데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반도체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밸류가 되게 높아져 있어요. 이농고업은 전 세계 유일의 또 영업이익이 50%가 넘는 기업이에요. 이오테크닉스도 되게 좋은 기업인데 이오테크닉스도 다른 여타 종목보다는 멀티플이 우리 표현로 말하면 더럽게 높아요. 안 적혀 있나? 네, 여기 시가총액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 내에서도 오히려 멀티플이 높은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조금 나오면서 집중적으로 가장 확실한 전공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다음 주까지의 전망을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한번 요약해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 인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좀 안 가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거 안 간 이유가 우리나라가 저기 장대 연봉 큰 거 하나 맞고 이제 5거래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오면서 바로 첫날부터 실제적으로 지난주 후반에 주요 투신사나 운용사들은 매매 자체를 되게 자제를 했습니다. 이 리밸런싱 기간에. 그런 상태에 있었고 오늘이 7월 1일로 날짜가 바뀌었다고 해서 첫날부터 무리하게 베팅을 하진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앞으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정도의 이제 호재에 반응하는 속도나 악재에 반응하는 속도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오시게 된다면은 지금 약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가 조금 생각보다 둔한 것 자체를 오히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삼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주식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이거를 짐 빼는 장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은 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 또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잘 안 가니까 코스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제가 생각했던 모든 시장은 주도주가 안 갈 때 비주도주가 수급이 들어오는 건 맞긴 맞는데 그 비주도주로 들어오는 추구의 순환 자체도 생각보다 짧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생각하시다 그러면은 내가 시소 게임을 잘 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주춤하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전력이나 반도체 소부장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겠지만은 그게 안 되는 분이라면 차라리 기존 주도주가 다시 탄력을 받을 때까지는 홀드 앤 바이 전략으로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